요리사분들이 메뉴를 정할 때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먹느냐로 보고서 안 가져가는 건 더 이제 덜하고, 근데 그게 완전한 게 아니죠. 가져갔지만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잔반을 버릴 때는 다 섞습니다. 뭘 버렸는지 모르는군요. 비전 테크놀로지를 기술을 활용해서 손님들이 상처받으시겠네요. 중국은 어떤 면에서 인공지능에 우위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 사실 안면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얼굴을 마음대로 써서 디자인 얼굴 보면 몇 점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희 기자입니다. 오늘 또 진짜 엄청난 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AI 스타트업들을 최전선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윤종영 AI 양재 허브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네, 또 워낙 또 화려한 또 이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계시면서 IT 컨설턴트로 수십 곳의 실리콘밸리 기업의 그 컨설팅을 해주셨고요. 현재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양재 허브 센터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외에 또 화려한 이력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또 재미있는 게 실리콘밸리 계셨을 때 K그룹 회장님도 하셨었잖아요. 네. 한 달 전쯤에 여기 송영길 대표님 네, 잘 모셔갖고 알죠. 여기 네, 앉으셨거든요. 네. 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 그걸로 모신 건 아닌데 그 K그룹 회장님 앞으로 다 모시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예. 나중에 꼭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나라 AI 산업 전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좀 센터장님을 모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이 AI 양재 허브 센터 안에 양재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좀 여러 개 있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AI 양재 허브 센터가 어떤 곳인지 잠깐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AI 양재 허브가 이제 정식 명칭이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국민대학교가 현재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역할, 그리고 또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 현재 양재 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약 100개 정도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실제 그 공간에 입주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 외에도 또 이제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멤버십으로 이제 또 저희가 가입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약 추가로 한 150개, 그래서 약 250개 정도의 우리나라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사실 여기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근데 왜 굳이 뭐 양재 허브면 또 어디 뭐 다른 허브도 있느냐?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거는 아닌데 이제 그 처음에 계획은 이제 AI 양재 허브도가 시작해서 AI 광화문 허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했던 건데, 현재는 이제 그 양재 지구를 더욱더 이제 그 AI 혁신 클러스터로 이제 확대시키는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센터장님이시니까 최고시죠. 최고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아마 AI 스타트업을 가장 많이 만나보신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윤 센터장님께서 실제로 AI가 어떻게 사업적으로 이용되고 이렇게 회사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좀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남세웅 대표님도 오셨고 우리 하정우리도 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기술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오늘 좀 첫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AI 기술을 이제 자신들의 기기나 서비스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에 이용한다고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내재화한다고 들었는데, 센터장님께서 계시는 AI 허브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예 새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셔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AI들을 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좀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제가 사실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어떤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 받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나는 이런 게 가능할까? 또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아마 그런 걸 한두 군데 정도는 꼭 있습니다. 이미 다 하고 계시는군요. 네. 물론 이제 새로운 분야도 있겠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그 초음파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그 초음파 사진을 활용해서 실제 태어날 아기의 얼굴을 예측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여러 산부인과와 같이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 한 장에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충분히 내겠죠. 그 돈이면. 네, 그렇죠. 한 번인데 그 실제 많은 그 예비 부모님들이 한번 이렇게 써보고, 실제 또 태어난 아이의 얼굴과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뭐 그러한 서비스가 있기도 하고, 또 생각이 나는 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재고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판매된 개수와 그럼 이제 남은 게 있어야 되는데, 남은 재고, 결국은 재고를 이제 확인하려면 누군가 그걸 이제 일일이 세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그렇죠. 활용해서 다 그걸 찍어서 그걸 다 분류해서 그 일일이 재고를 세지 않아도 실제 포스에서 판매되고 남은 것과 실제 어떤 매대에 있는 거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음료수나 이런 병들은 사실 다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뭐 오렌지가 사과 판매대다 그럼 그걸 어떻게 셀 겁니까? 그 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세요? 그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해야 돼요. 그걸 뭐 어느 순간에는 뭐 이제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사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진짜 일하는 분들을 돕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뭐 계속 이제 몇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단체 급식, 뭐 뷔페라든지 급식하는 뭐 이런 회사 식당에서 우리 많이 먹다가 많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죠? 잔반 문제가 여러 가지 음식의 낭비도 있고 또 환경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요리사분들이 메뉴를 정할 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먹느냐로 보고서 아 이게는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다음에 더 하고 안 가져가는 건 더 이제 덜 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완전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맛있겠다 그래서 가져갔지만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그리고 잔반을 버릴 때는 이제 그 치우신 분을 위해서 저희는 다 섞습니다. 아니 하나로 모으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버렸는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뭘 남겼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 비전 테크놀로지를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잔반에서 어떠한 음식이 더 많이 있고 없는지를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셰프님들 상처받으시겠네요. 그렇죠. 현실을 알게 되니까 현실을 알게 되는 거지. 예, 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 나가는 애가 아니라 어떤 걸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 애는 많이 가져가는 줄 알고 그렇죠. 막 계속 만들었는데 계속 버려지고 네, 있었고. 네, 네. 아.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할 때 게임 회사에서 중요한 건 게이머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매출이나 이런 거에 이제 확장이 되는데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게임을 하는데 잘 못해요. 제가 못하면 재미가 없죠. 재미없어서 그만두죠. 게이머들이 잘 못한다 싶으면 뭔가 재밌는 아이템을 던져줘야 돼요. 바로 그때 우쭈쭈 맞아. 근데 이게 미리 정해진 어떤 그 스크립트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알아야지 되면서 그 순간의 감정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행태를 파악해서 그때 가장 적절한 그 아이템이든지 모르겠어요. 어떤 제가 뭐 그렇게 게임을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우리 감성 분석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터널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고속도로 가면 굉장히 많은 터널들이 있는데 터널을 공사를 하고서 실제로 거기 차가 다니게 하려면 누군가가 이제 최종적으로 검수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최종적으로 검수할 때요. 안전한지요. 사람이 봐야죠. 뭐 여러 가지 뭐 찍고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죠. 컴퓨터의 장점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뭐 터널 최종 검수 과정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조금 더 작은 차원에서 이제 그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만약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럼 마지막에는 이게 정말 어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검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엄청 보시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람 대신에 찾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 계속할까요? 재밌는데요. 네. 두세 개만 더 해볼까요? 두세 개만 더 할까요? 네. 이건 스타트업의 얘기는 아니지만 CMO 회사가 물류가 굉장히 저한테 빨리 오잖아요. 굉장히 빨리 와요. 막 로켓 탄 것처럼 그렇죠. 오는데. 그렇죠. 보통 주문을 하실 때 그러니까 비슷한 물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라면도 사고 전혀 라면과 관계없는 무슨 뭐 그렇죠. 세제도 사야 되고. 그렇죠. 새도 살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살 수 있고 뭐 컴퓨터 관련도 살 수 있고 그런데 그 물류소가 굉장히 이제 크죠. 그렇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찾으실 때 마트는 다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마트에 가서 찾으려면 마트를 한 바퀴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죠. 다 따로 있으니까. 다 따로 네네네. 있으니까. 근데 물류센터에서 그것들을 다 누군가가 이제 정말 이렇게 집어야 되는데 다 빨리 채우려면 시간이 걸려요. 모든 것에서 시간을 단축해야만 정말 로켓처럼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성향을 파악하는 이 사람은 라면을 살 때는 꼭 계란을 같이 사더라. 라면을 살 때는 희한하게 이 사람은 뭐 다른 것도 사더라. 전혀 관계없는 것. 그래서 어떤 그 사용자의 성향을 다 학습하고 파악해서 많이 한꺼번에 그 같이 사는 것들을 모아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랜덤한 거죠. 이게 왜 같이 있지? 무질서 같겠네요. 사람이 하지만 보기엔. 그게 다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 물류에서 배송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지금 들은 건 더 물류센터에서 얘기지만 이런 그 실제 지금 굉장히 그 온라인 이커머스가 활발한데 그 이커머스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재고를 파악하고 그거를 미리 정리하고 또 소비자한테 배송하는 데까지가 하는데 굉장히 인공지능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저 이 생각은 정말 한 번도 못 해봤네요. 당연히
카테고리별로 모여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넓은 데서는 그게 오히려 비효율이군요. 그렇죠. 와, 저 같은 경우도 뭐 C에서 시키거나 뭐 S에서 시키거나 근데 저희는 다 얘기하거든요. 사실 쿠팡에서 시키거나 네, 뭐 쓱에서 예, 시키거나 이거는 네네 네. 자주 시키는데 항상 이제 애가 있다 보니까 우유를 항상 시키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반찬들 뭐 야채들을 여러 개를 막 시키거든요. 그럼 다 다른 종류의 것들이에요. 제 거 하나 5개, 6개 고르려고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와, 그건 진짜 생각도 못 해봤던 거. 보통 그런 거 살 때 온라인에서 많이 주문하세요? 실제 마트에 많이 가세요? 거의 뭐 90% 온라인으로 사는 그렇죠. 온라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온라인으로 또 하면서 더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저한테 필요한 걸 미리 알려줍니다. 이거 필요하지 않아? 네, 알려주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결국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의 성향을 알고 제가 어떤 걸 해서 미리 추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온라인에서 많이 편하게 사게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 스토어가, 마트가 상대적으로 힘들어지죠. 그렇게 못 해주니까. 왜 못하냐면 데이터가 없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많은 걸 보고 집어들어서 가격표도 보기도 하고 뭐 다시 내려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온라인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클릭을 하기도 하고 뭐 검색을 하기도 하는데 온라인에서 쇼핑할 땐 그게 모두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내가 꼭 최종으로 구매한 물건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봤던 것들도 다 데이터가 남아서 학습을 해서 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게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페레로 로쉐를 사려고 마트에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대형 마트는 아니었고 동네 마트였는데요. 한동안 찾다가 없어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그걸 했으면은 분명히 제가 뭘 찾았을지 알았을 텐데 제가 검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초콜릿, 페레로쉐 막 쳤을 텐데 제가 뭐 하고 나갔는지 거기 분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모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페레로쉐를 안 들여놓으시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혹시 아마존 고라는 들어보셨죠? 무인 상점, 그죠? 아무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들고 나오면 되는 뭐 한국에도 이제 몇 군데 있다고 시범 매장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아마존 고에 가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단지 카운터가 없을 뿐이지. 그러한 매장을 설치하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돈이 듭니다. 일반 그냥 편의점 만든 건 훨씬 돈이 더 들어요. 그런데 왜 그걸 할까요, 굳이? 최재훈 교수님 말씀하시기로는 뭐 데이터 아닐까.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무인에서 한다면 내가 어떤 물건을 집어 들고 넣는지도 다 기록이 되거든요. 고민하던 거 막 그렇죠. 이런 거. 네. 그게 결국은 온라인에서 우리가 쇼핑할 때 행태와 같은 거를 오프라인에서도 이제는 데이터를 모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술을 오프라인에 적용한 기업과 아닌 기업이 이제 앞으로 계속 차이가 벌어지겠군요. 그렇죠. 그럼 이 AI라는 것도 이제는 꼭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기업도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겠군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아, 네. 양재에도 있나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역시 한 250군데 정도 되다 보니까 없는 게 없군요. 네. 지금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막 엄청 재밌는데 이게 지금 많이 알고 계셨다시피 이 지금 많은 스타트업을 보시니까 이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시는 건데 조금 저희 지금 채널 보시는 분들이 IT와 관련된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까 그 말씀은 해주시긴 했죠. 사실 생각하는 거 앵간한 거 다 있다 말씀은 해주시긴 했는데 좀 어떤 분야에 좀 뛰어드는 게 새롭게 뛰어드실 분들은 좀 유리할지 그리고 또 센터장님이 예전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스타트업은 B2C 시장보다는 B2B를 조금 보고 만들어봐라 라는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왜 그런지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모두가 활용을 해야 상대적으로 차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일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냐가 문제인데 B2C는 스타트업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결국 사실 지금에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은 사실 굉장히 넓은 분야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는 기계학습, 머신러닝, 조금 더 나가서 딥러닝인데 그게 이제 그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활용한 인공지능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기계학습이라는 건 이제 뭐 기계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니까 말 그대로 공부를 하려면 공부할 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공부할 건지 그게 데이터. 어떤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하든지 인공지능에 활용을 하든지 중요한 건 데이터.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데이터가 이미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어떻게 모을 것이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B2C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건데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데이터요? 지금, 네. 소비자의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요 아니면 외국? 우리나라고 외국이건.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죠. 대기업 이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인데 그 플랫폼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은 플랫폼이라는 그 시장이라고 할까요? 어떤 플랫폼에서 선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미 너무나 거대한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모르는 게 어렵죠.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닌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B2C도 당연히 하지만 B2B
결국은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 필요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전략이라든지 아까 제가 뭐 예로 들은 몇 가지 그런 쪽에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네, 사실 데이터를 모으기가 B2C의 이 브로드한 걸 모으는 것보다는 그렇죠. B2B에 뭔가 좀 버티컬하게 모으는 특화돼서 게, 모으는 게 네, 낫다. 그렇죠. 네. 뭘 하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어디 활용하면 좋겠느냐 할 때 뭐 어느 분야를 특정할 수 없지만 굉장히 저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여러분이 지금 단 1초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사과 따를 때 이건지 아니건지 1초 이상 생각 안 하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죠? 자, 그 정도 일은 이제 기계가 이제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건 기계가 이제 해줄 수 있는, 아, 빨리 할 수 있는. 네. 아,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야는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분야에든 AI가 활용될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저희 처음에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IT 컨설턴트로 이제 수십 곳의 실리콘밸리 기업에 또 이 컨설팅을 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또 AI 전문가시고 또 실리콘밸리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들은 진짜 이전에 나오셨던 분이 전문가고요. 네, 네, 네. 저는 옆에서 돕는 사람. 네네. 저희가 보기에는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해외 얘기를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AI 쪽에서 이 글로벌에서 어떤 회사들이 제일 두각을 나타낼 거냐, 앞으로 누가 이 AI 시장을 뭔가 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 거냐 좀 궁금하거든요. 뭐 좀 뻔한 얘기실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세 소장님께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구글의 알파고 외에는 정확히 잘 모르니까 네 어디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어디 봐야 될까요? 결국 또 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한 구글이나 사실 지금 어떤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의 어떤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이 일단은 대표적일 것 같아요. 구글 또는 이제는 메타인 페이스북 그리고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제 기술을 선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선점을 한다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엄청난 이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추후에 어떤 생길 마켓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선점을 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어요. GPT 그렇죠. GPT를 만들고 네. 그래서 우리 앨런 머스크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어떤 그런 기업가들이 만든 그런 여기는 꼭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도 인공지능 기술을 굉장히 선도하고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GPT라든지 이런 기술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인력을 써서 이제 선도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세대에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을 먼저 정의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건 여러 정말 그 유수한 연구소와 대학에서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과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사실 인공지능 지금 개발자를 대신하는 어떤 인공지능까지 이제 지금 만들고 있고. 네, 저도 봤어요. 와, 네. 막 코딩 알아서 그렇죠. 해주고, 예, 네. 게임도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선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글로벌을 조금 더 보면 다양한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가 볼 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네, 인공지능 AI를 그러니까 또는 이제 그런 이런 지금 말하는 딥러닝 기계학습 굉장히 이제 앞서 두 곳이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끌고 있는데 미국은 정말 어떤 그런 핵심 기술 연구 그리고 거기에 맞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중국은 어떤 면에서 중국이 인공지능에 우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전 중국은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글, 메타, 아마존, MS, 오픈 AI 요 들어봤거든요. 네. 중국은 어디 회사가 그렇게 잘해요? 네. 틱톡 아세요, 틱톡? 네네네네. 틱톡 쇼폼 비디오인데 요즘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 쇼폼을 하고 있지만 틱톡이 이제 쇼폼으로 이제 앞서 나간 곳인데 틱톡을 하시면은 틱톡은 내가 보고 싶으면 골라본다든지 그런 게 없고요. 계속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아, 그쵸. 네, 계속 추천을 해줘요. 사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저도 모르는데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맞아요. 네네. 시간을 자꾸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션 알고리즘이 가장 발달된 곳 중에 하나가 틱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고 한 20초짜리 보는데 막 1시간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틱토커들이 자기가 올린 틱톡을 많이 봐야 이제 그게 수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꾸로 기계가 어떻게 추천을 하는 건지를 배워서 그거에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인공지능에 맞출까라는 어떤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사실 생기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저희도 사실 여기에서 공감이 가는 게 저희 요새 티타임즈 채널이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20만 목전에도 지금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은 영상이 추천될지 막 계속 그 알고리즘 느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렇죠. 계속 분석해 본다니까요. 그럼요. 네. 거기 이제 얼매여 살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아, 틱톡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아까 질문을 다시 드리면 미국은 아까 제가 어떤 코어 기술과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과 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손들어가는데 중국은 뭐가 가장 우위에 있을까요? 왜 중국이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나라일까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요. 아, 중국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인구 아닐까요? 맞아요. 인구예요. 인구가 많다는 건 뭐죠? 데이터가 많다. 그래서 중국은 데이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연구 개발 또 이거 시장화할 때 어려운 장애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렇죠.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공지능의 발전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죠? 개인의 어떤 그 인권이라면 인권이고. 사실 지금 우리가 모바일 폰을 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데이터는 계속 있어요. 내가 어디 가는지 다 알죠? 그렇죠? 끄지 않는 한. 맞아요. 네, 구글 맵도 다 기록하고 다 있더라고요. 알죠? 네. 그래서 그럼 통신사들은 그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익명화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네. 어쨌든 나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고 뭘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라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모아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기사 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사실 몇 년 된 얘기인데 비행기가 그렇게 뭐 활성화되지 않아서 중국 내에서 여행을 하면 기차를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국 분들은. 근데 기차를 타려면 이제 기차표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중국이 그래서 이제 소셜 크레딧 이런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를 점수를 매겨서 신용평가 이런 건 아니고 이를테면 이 사람이 뭐 어떤 경범죄에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몇 점 이하면은 기차표를 안 팔아요. 여행 금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네. 중국에 사실 안면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안면인식. 왜냐면 그만큼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안면 얼굴을 마음대로 써서 실제 상고에 가지 않고 경찰분들이 이제 이런 그 안면인식 글라스를 쓰고 보면 얼굴을 보면 기자님 얼굴 보면 몇 점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아, 실제로요? 실제로. 네, 실제로. 네.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미국과 중국 어떤 그런 글로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와, 지금 미국은 약간 이 터미네이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중국은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네. 와, 진짜 둘 양쪽 다 무섭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 네.